이번 세션에선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포럼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연사분들께선 한국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페인 국립수소센터의 에밀리오 니에토 이사님의 스페인 수소 전략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Mr. Emilio Nieto will have a speech. 에밀리오 니에토 이사님께서 먼저 첫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경기 국제수소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페인 국립수소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새로운 수소 전략 로드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연구기관이고요. 컨소시움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과학혁신부와 그리고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출자한 공공연구기관이고 2007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카스티아 라만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한 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소와 그리고 연료 전지의 전체 그 에코시스템과 그리고 가치망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13개의 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kW PV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의 전 주기와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라든지 실험 스테이션이라든지 또 수소 전지나 저장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40개 이상의 국가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 R&D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생산을 포함한 전체 수소 밸류 체인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전략 라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그리고 에너지 융합, 통합까지 다 아우르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생산되는 수소를 어떤 식으로 잘 저장할 수 있을지 시스템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 에너지를 연료 전지로 예를 들어서 저온, 고온 그리고 중간 온도에서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융합하고 통합하는 부분에서의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수소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R&D 전략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안전과 표준 개발 부문도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사회 경제학적 이슈도 함께 연구 분야로 포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국가 수소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재생 수소와 관련한 주요 그 국가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재생 그린 수소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속 가능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산업의 탈산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유럽위원회에서 발족한 예를 들어서 녹색 경제라든지 기후 중립성 관련된 맨데이트를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재생 수소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갈 수 있는 에너지 벡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탈산소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장거리 화물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운송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해상 수송, 다양한 수소 집약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것이고요. 또 신재생 수소의 수요 공급망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수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수소 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의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생산 변환, 소비 등 다양한 그 밸류 체인 관련된 활동들이 집중된 클러스터나 밸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과 관련된 비용 감소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실제로 이 수소는 원료로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정유라든지 화학 비료라든지 화학 제품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사용을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 집약적인 산업의 탈산소화를 위해서 이 그린 수소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신재생 수소의 산업적 사용, 산업 용도 사용을 위해서 야심차고 또 공통된 EU 수준의 목표를 저희가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동화가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아닌 분야거나 또는 중기적으로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의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모빌리티, 뭐 교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부분이라든지 라스트 마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수소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소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탈산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내, 가정 내 뭐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재생 수소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 지역이나 고립 지역의 에너지 시스템에 또 신재생 수소 기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이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기후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국가 수소 로드맵은 또한 다양한 표준과 그리고 규제 부분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EU 레벨에서 수소 시장을 공통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신재생 수소의 가능성을 다 함께 인식을 하고 그 기반 하에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EU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이 수소 시장에 대해서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또 이 수소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이 사용 활용도를 또 고안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보에 기반해서 저희가 스페인의 재생 가능한 수소의 전체 주기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이 다양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0여 개 정도의 조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소 로드맵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연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다큐멘트에 또 함께 연계해서 이런 대책들 또는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수소의 생산과 또 사용에 있어서 또 이 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 규모에서 기술 클러스터와 시범 프로젝트를 발족을 해서 수소 밸류 체인을 증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이 비전 2030, 2050을 현재 선포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도표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 비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비전 2030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4GB 용량의 전해조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5%의 수소 연료가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용 에너지의 25%를 수소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100에서 150개의 수소 충전소를 스페인 내에 또 설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에서 200개의 버스를 수소 버스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 용도의 트럭 같은 경우에도 5,000대 정도는 2030년까지 수소 트럭으로 교체를 하겠다,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철도, 상용 철도 라인을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철도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철도 노선을 2030년까지 수소 연료를 이용한 운영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500톤 정도의 그 탄소 TOE를 수소로 전환을 함으로써 이 감소를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억 유로 정도를 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스페인 국가 수소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 이 비전 목표를 일단 수립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로드맵 문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문서이고 정책 문서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민간 부분의 협력을 또 포괄하는 이런 로드맵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로드맵이 발간이 되고 난 후에도 굉장히 이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인 국립수소센터에서도 이 로드맵에 기반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생산부터 저장, 융합, 통합 그리고 활용까지 전체 이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저장을 위한 첨단 재료와 반응기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고요. 두 번째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 같은 에너지 벡터를 사용한 다양한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그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제라든지 또 하이 에너지 덴시티 관련된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올을 이용한 수소 생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니그마라는 또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국가 레벨의 프로젝트입니다. 팸 전해 전지 최적화와 개선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소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드롬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최적의 촉매제를 찾아서 이 촉매제를 활용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드롬이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혁신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다 폐기물을 변환해서 이 연료전지, 연료 공급을 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 폐기물 변환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소 밸류 체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 변환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라카이고요. 또 에그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IT 소프트
소프스 장치의 첨단 세라믹 기술을 활용한 설계와 프로세싱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즉 수소 전환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수소 밸류 체인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수소 전환, 컨버전 관련해서도 2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지속 가능한 수소 생산 라인을 다양하게 또 그 개발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 배출 스테이션에 통합 가능한 수소의 설계 및 조합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지능형 탈탄소 저배출 전력 생산 관련된 프로젝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양한 밸류 체인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CO2 조율 같은 경우에는 이중 연료 연소 분석 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CO2 저감, 운송 부문 CO2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이고요. 또 그 수소 통합 관련해서도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2 포츠 같은 경우에는 항만 내에서 연료 전지와 수소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에서 4개의 물류 분야에서 이 연료 전지와 수소 기술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란, 특히 항만 분야에서의 저탄소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연구 과제를 가진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Ships for Blue라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실제로 해상 풍력 전력 생산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 풍력 전력 생산 선박에서 실제로 수소를 생산해서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이고요. 또 다른 2개의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 에너지 카트 생산과 관련된 게 카트 H2이고요. 다양한 유럽 지역의 연구소들이 함께 동참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료로서 수소 에너지의 다양한 장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미트로시스 시스템 관련해서 지열, 수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과제들을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에 또는 냉열 병합 시스템의 수소 사이클을 이제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미 완료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무료 앱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앱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연료 전지 차량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실제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돌려볼 수 있는 것이지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로 수소 에너지의 소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시뮬레이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또 이 팸 시스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에서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에서 연료전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한 2개 정도 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칠레와 함께 진행한 국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모바일 채굴 장비 성능의 개선을 위해서 이 연료 전지 수소 연료를 적용한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광업 분야의 채굴 작업에서 디젤을 실제 연료 전지로 바꾸고 이걸 또 수소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였고요. 또 마지막 프로젝트는 다양한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공공 건물 내 냉난방 그리고 전력 마이크로 그리드 통합과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소비라든지 에너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실제로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기밀 협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린 아이슬란드 EU 프로젝트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버드롤라라는 지역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재생 그 수소 에너지 생산을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수소 생산, 특히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수소 에너지의 잠재력을 확인을 하면서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로드맵이라든지 국가 그리고 EU 전체의 로드맵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r. Emilio Nieto, thank you for presentation. 네,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센터의 에밀리오 니에토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스페인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와 또 현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어서 수소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국내 전문가들 모시고 수소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첫 번째 세션의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성복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을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에너지 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영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송용식 수소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송재천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해 주신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에선 실시간 온라인 청중단분들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에 앞서 경기도의 수소 정책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종료된 후 이번 세션의 저장이신 김성복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단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인류의 발전과 번성은 화석연료와 함께 해왔다. 하지만 자원 고갈,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로 생태계를 재편해야 할 때, 전 세계는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 사회로의 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 선진국은 파리 협약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화했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었다. 이는 오일 쇼크, 원전 사태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중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수소 육성 정책. 우리 정부도 수소를 미래의 산업, 환경, 경제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해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공감한 경기도 또한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경기도는 수소 관련 산업 기반이 우수하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이 없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을 정도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정부 발표 이후 같은 해 9월 경기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보 등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전 분야에 걸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수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CO2, 미세먼지 프리존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경기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를 사용하는 물론 수소 산업을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 생산기지 10개소 발굴, 수소 배관망 100km 확대, 수소차 13만 대, 수소 충전소 200개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 1기가와트 달성, 수소 융합 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다. 2030년까지 기본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약 156만 가구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연료전지로 에너지 전환 효과, 약 7만 5천 명의 일자리 창출, 약 5조 5천억 원의 경제 투자 효과, 온실가스 9% 수준으로 감축,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22%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대 분야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 구축, 도민 체감형 인프라 확대, 수소 융합 테마도시, 주력 사업 융합형 수소 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 기반 구축. 첫 번째,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 구축. 평택시에 제일 먼저 저렴하고 안정된 수소 공급을 하고자 산업부 수소 생산기지 공모 사업을 유치했다. 타 지역의 분산형 생산기지와 달리 1일 7톤 규모의 중대규모 생산기지로서 버스 기준 280대, 승용차 기준으로는 1,4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최초로 수소 배관망 지원 사업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 배관망 확대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와 민원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안산 시흥에서는 민간 기업에 있는 배관망을 연장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배관망을 구축 중에 있다. 향후에는 수소 생산기지 등 여건에 맞춰 배관망을 활대해 갈 것이다. 두 번째, 도민 체감형 인프라 확대. 경기도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화했다. 안성에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으며 최근 화성에는 안성, 평택, 여주, 하남에 이어 5번째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다. 내년까지 30개소가 오픈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수소 충전소로 연계 가능한 CNG, LPG가 전국 최대 규모, 가스, 정유회사들도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수소 충전소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유소를 갖고 있는 경기도가 선두적으로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확장할 것이다. 세 번째, 수소 융합 테마도시. 경기도는 수소 거점형 생산도시, 수소 교통도시, 수소 스마트 산단, 수소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수소 융합 테마도시를 확대할 것이다. 첫 번째로 안산이 수소 시범도시로 유치됐고 최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중 2곳을 수소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 내 수소도시는 증가할 계획이다. 네 번째, 융합형 수소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는 기존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ICT 정보통신 기술과 수소 산업을 융합한 경기도만의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발굴하고자 한다. 기술 중심의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의 기술력 강화가 우선. 이에 경기도는 22년까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 기반 구축.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의 성장 기반 구축을 마련했고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과 수소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2020 경기 국제 수소 포럼을 기획했다.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주년. 경기도는 2022년까지 분야별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년이 지난 결과 20개 중 7개의 사업에서 1,097억 원 규모의 발굴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부족한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수소 충전소가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는 수소차 보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21년 내년 경기도는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수소 특화 산업을 육성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더불어 경기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수소 전문기관, 인력 양성, 지역 특화 산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수소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된 경기도의 미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새로운 경기도의 장을 열 것이다. 안녕하세요. 수소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HT코리아 단장 김성복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해주신 내빈과 패널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최근 수소경제 도입을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생산 공급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 수소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속에 수소에너지가 녹아들어가기 위한 방향성과 추진 전략 등을 모색해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원활한 패널 토론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자께서는 15분 이내로 발표를 부탁드리고 토론자 분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님께서 수소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발표를 맡게 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재경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소는 그동안 산업용 원료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료를 만든다든지 정유공정의 타랑 공정에서 사용된다든지 이런 원료, 이렇게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던 수소를 이제 에너지 분야로 확대시켜서 활용처를 넓혀서 이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제를 만든다. 이게 사실 수소 경제입니다. 그 핵심은 사실은 이제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던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 바로 연료전지가 있겠는데요. 연료전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나 열 같은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1800년대부터 초반부터 이미 이 개념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주 항공 시대가 열리면서 로켓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기술이고요. 앞으로 미래의 기술로도 각광을 받습니다.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에 있죠. 이 터미네이터의 에너지원이 바로 사실 연료전지입니다. 상당한 범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만들 수 있으면 휴대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다 쓸 수 있고요. 크게 만들면 자동차에, 그래서 수소차를 쓸 수 있고, 발전기처럼도 활용될 수 있는 놀라운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한 큰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잘 육성하게 되면 상당한 경제 성장과 고용 유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그 기대와 함께 또한 친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활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나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게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월이었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서 이 분야를, 수소경제 분야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말씀해 주셨고, 발표해 주셨고, 또 지금 열심히 또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올해죠. 올해 2월에 수소경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어서 앞으로 이제 이 수소경제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올해 들어서 또 새로운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니콜라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테슬라에 필적할 만큼의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유망한 분야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들도 이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 수소 경제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와 근처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또 EU에서도 이번에 그린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소에 대한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들. 미국도 앞으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 혹시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또 막대한 이제 투자 계획들도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벌써 한 15개 국가, 오늘도 앞서 발표했던 스페인 같은 새로운 국가들이 계속해서 수소 경제를 하겠다는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소 경제는 이제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다자간 협의체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 경제와 에너지 전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
석탄이라든가 석유, 뭐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했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것을 태워서 우리가 연소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때 온실가스라든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또 우리의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까지도 지금 초래한 상황이죠.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자연에 있으면서도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수소는 신에너지고요.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는 뭐 뒤에서 말씀드릴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이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 현재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고요. 이를 위해서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작년이었죠.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도 발표되면서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더 높여서 30에서 많이까지 최대가 한 35%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통령께서 또 발표하신 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시겠다는 엊그제 이제 발표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비중은 훨씬 더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좋은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숙제는 어떤 게 있느냐?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지만 태양광 쪽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태양광은 이제 그 일정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생산량이 발전량이 늘어남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저녁 시간에는 이제 발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력은 물론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태양광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그 보통 낮 시간 동안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낮이죠. 그때 많은 양의 전력이 갑자기 생산이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력 수요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많은 양의 전력이 들어오다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전기는 사실은 우리가 출력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다 개통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전력들에서 전체적인 수요에서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 LNG라든가 또는 석탄이라든가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충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점점 이제 뭐 낮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사실은 또 계절적으로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름 내에는 더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을 많이 깔았더니 점점 낮 시간 동안에 과잉해서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특정 시간에 갑자기 많은 양의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발전기들을 전부 다 이제 출력을 조정한다든지 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해가 또 질 쯤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3시부터 6시까지 한 3시간 동안에 또 해가 질 때쯤 되면 또 발전량이 확 줄어듭니다.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발전기들의 출력을 갑자기 높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발전기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출력 조정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조금 전문용어로 개통 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 대규모 정전 상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관찰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15%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 벌써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단으로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전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전기로 우리가 물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로 저장을 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수소를 다시 연료전지에 넣어서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수소를 뭐 자동차라든가 수소차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P2G, 파워 투 가스, 즉 전기를 가스 상태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로 만들어진 이런 전기는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수소 경제와 맞물려서 나온 게 사실 한국판 뉴딜에 나온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수소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중첩 분야가 바로 이 그린 수소 분야다라는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확대를 해 나갈 그린 수소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나갈 방향도 사실 이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처음 설명드렸던 올해 이제 1월에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터치를 했지만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숙제를 많이 남겨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숙제가 바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아마 조만간에 정부에서 준비돼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업데이트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에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실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만들어 주셔서 좀 점점 놀랐는데요. 결국 수소는 싸게 그리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싸게 만들면 싸게 만들수록 어쩔 수 없이 조금 탄소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기가 어렵고요. 깨끗하게 만들수록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수록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이것을 조절하고 적절한 믹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탈탄소와 관련해서 즉 탄소 배출을 수소 생산 과정에서 줄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이 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추출해서 쓰는 이 방식이 생각보다는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뭐 약 11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이제 앞으로 일정 정도는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줄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소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납사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는 1kg, 수소 1kg를 만드는데 2.3kg밖에 안 나온 상당히 깨끗한 수소입니다. 지금 이 수소를 수소차에서 넣어서 이제 수소차를 이제 운행을 시키면 현재 전기차에 비해서 한 60% 정도로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40%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60% 정도밖에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매우 친환경적이죠.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수전을 통해서 물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 같은 것들도 보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가격대로 본다면 제일 저렴한 것은 부생수소, 그다음에 천연가스 추출 방식. 근데 아직까지는 수존의 수소는 좀 비쌉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절하게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좀 생산 방식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추출 방식을 50%로 줄이고 납사분해 공정수소, 부생수소라든가 또한 이제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의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중을 높일 게 필요하고요. 근데 2040년이 되면 좀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천연가스 추출 수소를 30%까지 줄이는 대신에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린 수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증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연계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수소를 이제 수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이 문제도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는 이제 우리가 수소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소는 에너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라기보다는 에너지 캐리어, 즉 에너지를 담지해서 운반하는 매개체로서의 성질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리전선이라든가 배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얘들보다 구리전선이라든가 또 배터리보다 훨씬 더 고효율, 대규모로 저장해서 장거리를 이송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운과 만나서 배로 실어서 나를 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에너지 교육의 기본적인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데요. 가령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과 호주의 사막에서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
당연히 호주의 사막에서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이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배터리에 실어올 수 없는 거고, 뭐 호주까지 우리나라에서 구리 전선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기도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이걸 수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로 뭐 호주의 사막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소를 전환한 다음에 이걸 배로 실어서 우리나라 가져와서 다시 전기로 활용한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호주의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의 수입은 단순히 수소의 수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수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2050년에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 저희 연구에서 계산해 보면 발전 비중의 80%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여의도 면적의 7배의 면적에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따라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나라에 다 할 게 아니라 수소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일본은 이걸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을 위해서 이미 일본에서는 수소를 액화시켜서 운반할 수 있는 선박도 이미 진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 또 브루나이하고도 하고 있는데 브루나이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이미 이제 이걸 수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발빠르게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수소를 이제 운송할 수 있는 전체 밸류체인에 특화된 모든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이제 해운 이송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이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한 가지 좀 필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수소의 소비처와 연계된 전용 이제 발전 연료전지 단지가 있는 인수기지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경기도도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소를 한번 이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한번 저는 제언을 드릴 것 같고요. 현재 다행히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관련된 30개 기관이 모여서 해외에서 청정수소, 그냥 수소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청정수소, 그린수소,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이미 사업단도 구성이 돼 있고 벌써 이제 이걸 위한 타당성 조사도 이번 달부터 좀 들어가서 아마 1년 동안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시범 사업과 이제 실증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연이어서 일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를 통한 새로운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매우 이제 큰 이제 기회들이 열리고 매우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수소 에너지 그리고 그 사용례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재경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경 박사님께서는 수소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첫 번째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소 수급 전략을 보완해서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그 경쟁력 있는 수소 가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부, 경기도 의회, 경기도 학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에 따라서 산업부 신에너지 산업과 송용식 팀장님부터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시간은 5분 이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송용식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용어 설명을 가볍게 드리자면 수소에는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레이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습니다. 김재경 박사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그린 수소는 그러니까 CO2 온실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우리가 말하는 그 수소의 그 끝단에 꼭 해야 되는 이뤄야 되는 수소가 그린 수소고요. 그레이 수소는 지금 현재 그 석유화학 공정이라든지 그런 공정상에서 화학연료 기반으로 나오는 LNG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그런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블루 수소는 우리가 이제 CO2가 나오는 LNG에서 추출을 할 때 CO2를 땅속에 저장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블루 수소라고 하는 세 가지 수소 색깔이 있고, 또 이제 말씀 중에 좀 어려운 용어가 액화, 액상, 뭐 기체, 이렇게 좀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액화는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그 온도를 낮춰서 액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액상이라고 하는 거는 암모니아라든지 이제 그 상온에서 그 수소를 다른 화학물이랑 합쳐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액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전소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기체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자체를 압축시켜서 지금 운송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제 수단을 갖고 지금 수소가 점점점 발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액상, 액화 기술이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히 우리 중소기업인 대기업들의 기술력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수소 경제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1월 달에 우리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한 2년 만에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은 자동차 10,000대를 좀 저희가 판매를 했고, 연료 전지도 제일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빠르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그 김정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린 수소, 그 CO2가 나오지 않는 그린 수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우리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1월달 로드맵에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런 그린 수소 로드맵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생산하고 해외에서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재생에너지 지금 보급에 따라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인 연료전지랑 같이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그 시장 구조 자체에 약간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별도 제도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내년 2월 수소 로드맵 2.0에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용,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유리공정, 뭐 시멘트 공정 이런 데 산업용의 수소가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부분도 제시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담아서 내년 초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근데 이런 정부가 아무리 지금 정책을 만들고 기업들이 움직여도 지금 온라인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수소 경제가 좀 먼 얘기 같고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 경제는 제일 중요한 게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직접 타보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소 경제가 빨리 도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경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버스뿐만 아니라 트럭, 물류기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허브로서 역할을 이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해주고 제일 많은 통근자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경기도가 버스라든지 충전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고, 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 같이 수소 경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뭐 EU에서나 미국에서나 중국, 일본 전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가 머뭇거리면 좀 뒤처지기 때문에 빠르게 국민들이 안전성을 믿어주시고 다 같이 수소 경제를 선도 국가를 가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용식 팀장께서는 그 정부의 고민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린 수소 로드맵 2.0을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엔 뭐 재생 에너지 시장 정립이라든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은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수소 그 에너지 전환,
또는 설비 국산화에 기초한 속도감 있는 수소 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도민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선진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수소 분야에서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김태영 의원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김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2020 국제수소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도 의회,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수소 경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하고 있는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소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이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라고 이제 환경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상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요새 미세먼지니 일산화탄소니 녹슨이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감하고 도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끝에 요새 정부나 지금 해외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던 중 수소 에너지에 좀 너무 많은 매력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 수소 차도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수소차를 구입을 하려고 결정을 해서 수소차를 산다고 하니까 일단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위험한 거 아니냐. 수소 폭탄 아니냐. 아직까지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 인식의 편차가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수소 에너지를 접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에너지라고 그러는 공부를 하는 과정을 제가 겪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수소는 수소 폭탄을 만드는 에너지, 수소 폭탄의 재료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소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로서의 전환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그런 거는 다 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인식이 좀 도민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좀 당부를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이 수소 경제 관련 조례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접 제정을 해서 제가 한 의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조례는 제정이 돼서 지금 경기도가 수소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을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환경국 에너지과 소속의 정말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공무원들 몇 분께서 수소경제를 지금 경기도 수소경제를 전반적으로 다 계획하고 구축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따가 환경국장께서도 발표를 해주실 건데 이 경기도 내 수소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수소차를 타고 다니고 있던 데에서 장단점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수소차를 탔을 때 단점은 아까 송 팀장님도 발표해 주셨고 김정현 박사님도 발표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수소차, 수소 충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내에도 이제 현재 4군데 있다가 최근 5군데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몇 군데가 더 추가돼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충전소가 구축이 될 텐데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니까 수소 충전을 하려면 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만 빼놓곤 전 너무 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유저로서 좀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전혀 소음이 없으니까 소음 문제에 대해서 일반 화석연료 내연기관차보다 안전하고 소음이 없고 환경 친화적이다.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좀 불편한 부분은 충전하는 인프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까 발제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도 향후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수소 생산 시설, 또 수소 시범 도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오늘 좀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고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일을 수소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 발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직접 수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직접 수소차 사용자로서 여러 가지 주변의 위험한 인식, 그런 인식들이 역시 아직까지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사용자가 돼 보니까 수소 충전 인프라가 되게 무엇보다도 빨리 좀 갖춰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도내 수소 경제 전담 조직이 설치돼서 그걸 중심으로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의회도 본격적인 수소 경제 추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로 말씀을 주신 만큼 앞으로 경기도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너지 전환 실현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송재천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송재천 교수입니다. 오늘 경기 국제 수소 포럼에 패널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영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또 한 꼭지가 될 수 있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전력과 열과 그리고 연료,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사용해왔던 석탄, 석유, 가스의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들의 그동안에 저희의 삶을 지배해왔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바칠라 스밀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에너지 산업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단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금년 초에 겪었던 원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 심지어 마이너스 가격까지 저희가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에너지는 그만큼 인프라로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충격이 오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석유가 또 과거의 에너지원이 돼버리는 그런 것을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탕에 가장 큰 핵심적인 키 드라이버는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라는 요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 요소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런 내용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가 빨리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린 수소의 그런 원가가 얼마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 지금 킬로그램당 3에서 6불 정도에 해당되는 전력 기반의 수소 생산 원가를 2030년에는 2불 수준 킬로그램당, 2050년에는 1불 수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의 제조 발전 단가가 얼마만큼 빨리 하락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인 IRENA
이레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의 글로벌 평균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 단가는 2010년 대비해서 82% 하락한 약 80원, 센트로는 6.8 US 센트 킬로와트 아워당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균등화 발전 단가가 2010년 대비해서 39% 하락한 약 65원 정도 수준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치긴 합니다만 시장이 확대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하락하고 이에 따른 그린 수소 생산 원가도 그만큼 하락할 것입니다. 기조강연에서 발표된 대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만 이에 따른 전력 계통의 안정화 요소도 같이 병행해서 확보해야 되는 요소인데 수소에너지가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파워 투 가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얼마만큼 빨리 자리매김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수소에너지의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피크타임 전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로서 미래 에너지의 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캐리어로서 전체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믹스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교수님께서는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적 성격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 추진에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전망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가 전력계통 안정화를 커버하는 중요한 기술이고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의 시너지 효과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소 경제의 궁극적 지향점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및 활용이니만큼 이 분야에서도 역시 경기도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패널 토론회 마지막으로 포럼을 주최하신 경기도에서는 특히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전략과 이행 방안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먼저 사실 그 경기 국제 수소 포럼에 개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3월에 국제 수소 엑스포로 크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문제로 취소가 됐고 또 이 행사도 올해는 한번 취소해 보려고 고민했으나 이 수소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정된 차원에서 진행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그 온라인 청중단이 아주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수소는 기본적으로 미래 에너지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는 그래서 그런 미래 에너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수소 엑스포를 개최했고 또 지난해 2019년도에 9월에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도입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소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첫 번째 원인들이 하나가 아까 도시환경위원회의 김태영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도민들에게 느껴지는 체감하는 그 CO2라든지 미세먼지가 없는 에너지라는 그 차원에서 도민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비전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요. 두 번째 이쪽 수소를 공부하다 저도 이제 환경국장인데 에너지 업무를 안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에너지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라는 것이 그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두 번째는 미래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히 이제 기존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해서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하고 수소 같은 경우는 분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여태까지는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산형 에너지가 오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국제수소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패널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경기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제언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김재경 박사님께서 이 수소 생산 방식, 특히 수소의 적정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한테 던져주셨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 경기도는 부생수소로부터, 울산 쪽의 부생수소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평택 지역의 천연가스 축출 방식을 먼저 도입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가지고 그린소스로 전환하는 산업 발전 속도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됐던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산업부에서 오신 송영식 팀장님께서 그 정부의 동향을 주셨는데요. 정부 동향을 참고해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송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린수소 문제, 그린수소의 도입 확대 부분은 산업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산업 생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그린수소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분산형 에너지인 그 수소, 특히 태양광과 연계된 에너지 이 부분에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엄진석 국장께서는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서 이 분산 에너지적인 성격을 갖는 그 수소 에너지가 지역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 주셨고, 특히 수소에너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기반을 토대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토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청중단께서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 몇 가지만 줄여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권하은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김재경 연구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접한 수소에너지는 차량 중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소차나 선박이나 같은. 이런 수소에너지가 다른 분야에서 경제적으로나 친환경적으로나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수소차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분야들, 이렇게 운송 수단에 들어가는 에너지로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린 매우 큰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운송 수단도 여러 가지 있죠. 최근에는 이제 지게차도 나왔고, 건설용 기계로서 드론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발된 기술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데 사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이런 것들도 이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최근에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철소. 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제철 과정에서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탄소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크라는 석탄 같은 걸 활용해서 철광석을 철로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의 기술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 대신에 석탄 대신에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걸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 나오죠. 수증기만 많이 나오는. 그래서 제철 분야도 이게 새롭게 이게 이제 수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또 이제 그린 수소가 많이 이제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유 공장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는 탈황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황성분을 다 빼는 공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다 수소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수소를 활용하게 되면 이 탈황 공정에서도 이 수소를 많이 활용하는 이 분야에서도 이제 수소의 활용처로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찾아보면 수소 쓸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지윤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손용식 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수소 산업이 그린 뉴딜에 주력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업부에서는 그린 뉴딜의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들을 주력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소 관련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 그린 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와 수소 두 가지 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우리 이제 수소차가 지금 넥소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버스, 그 다음에 내후년 트럭 해갖고 이제 40년에는 40톤짜리 그러니까 40년이 아니라 25년도나 24년도에는 40톤 트럭까지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연료전지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국산화율을 거의 100%까지 올리려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한 대책이 있는데요. 수소 전문 기업을 한 1000개 이상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R&D,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기술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을 해서 7월 달에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런 예산 작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제도를 기업들 육성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그 중심에는 또 여기 H2K가 또 많이 후원해주고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패널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정부나 경기도 이 패널로 나오신 분들에게 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아마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탄소 수소경제사회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수소에너지 확산과 수소연관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좋은 제언들 그리고 오늘 토론자들 또한 온라인 청중단 주신 질문 이런 걸 토대로 정부와 또한 경기도 그리고 저희 H2코리아도 같이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복 단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소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에너지 현재와 미래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며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